쉼표 한 점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처음에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출간되었으며 이후 1920년에 헤세의 본명으로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데미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1919년에 발표한 성장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기존의 도덕과 질서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철학적인 소설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총 5가지 목차로 나눠서 정리해 봤는데요. 마지막에는 저의 생각을 담아서 정리해 보았으니 편안하게 들으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줄거리 요약. 데미안이 변화되어져가는 주요 사건별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크로머를 만나며 어린 시절 데미안은 선과 악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하지만 어느 날 불량 소년 크로머에게 협박을 당하면서 악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때 신비로운 인물 막스 데미안이 나타나 싱클레어를 돕고 그에게 기존 도덕관념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따를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데미안과의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이 악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싱클레어가 기존의 선과 악의 기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이후 싱클레어는 기숙학교에 진학하지만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한 여성을 동경하며 다시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고 점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음악가이자 멘토인 피스토리우스를 만나며 기독교의 신뿐만 아니라 악마까지 포함하는 신인 아브락사스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선과 악을 모두 품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데미안을 다시 만나고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에게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녀는 마치 성모 같은 존재로 싱클레어의 정신적 성장과 자아 완성을 이끄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싱클레어는 군인이 되어 전장에 나갑니다. 부상당한 상태에서 데미안을 다시 보게 되지만 데미안은 신비롭게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데미안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싱클레어 내면의 한 부분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주요 주제 및 의미. 선과 악을 초월한 자아 탐구. 기존 사회가 규정한 선과 악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브락사스 인간의 이중성. 인간은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존재이며 그것을 조화롭게 받아들일 때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영적 성장과 자기 발견. 데미안과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이며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길을 찾는 과정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3. 데미안이 주는 교훈. 이 소설은 단순한 성장기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기존 가치관을 넘어서는 과정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데미안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며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데미안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고 믿어온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대부분 부모나 사회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헤세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기존의 도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과 비교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추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듭니다. 남들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작품 속 아브락사스 개념은 현대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만 헤세는 인간이 선과 악을 모두 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모순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어두운 면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추려고만 하면 결국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5. 데미안이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
데미안은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싱클레어 내면의 한 부분, 즉 자기 자신이 되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익숙한 세계를 떠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결국 싱클레어가 성장하며 데미안과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결국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내가 따르는 가치관이 정말 내 것이 맞는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해진 길을 강요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 하지만 데미안은 그런 사회적 기준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해야 하며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읽었던 데미안이 시사하는 바는 진짜 나를 찾는 용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데미안은 내가 걷는 길이 맞다고 말해주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뭐라고 하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헤세가 말했듯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는 껍질을 깨야 한다고 작가는 데미안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고전소설을 좋아하는데요. 고전 속에서는 답을 정해두는 것이 아닌 스스로 답을 찾게끔 생각을 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데미안이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데미안을 읽어보신 분들은 스스로 느낀 점이나 생각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배우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모두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